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굉장히 이 SK하이닉스가 저희가 보도드린 대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예, 그 맥쿼리 증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 드문드문 이제 보고서를 갖다가 압축한 내용을 갖다 기사로 보시긴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표가를 170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 뭐 아직까지도 그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막이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저평가인데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은 만약에 이제 내년도 영업을 갖다 끌어와서 SK하이닉스의 이제 PER을 계산한다면 네. 맥쿼리 증권은 어떻게 전망했냐면 내년 PER이 2.4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그 2.4배입니다. 맥쿼리 증권이 이보다 더 전에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종가 기준하면 2.2배고 어제 그 사이에 또 뭐 어제 8%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제 8% 오른 걸 감안하면 27년도 PER은 현 주가가 2.4배다. 26년도 주가는 올해 주가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3.9배, 그러니까 4배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저평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어제는 8%, 올해만 들어서도 62% 가까이 오른 건데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엄청나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 PER이 뭐 2.2배라고, 2.4배라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정도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그게 낮다는 것은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맥쿼리 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예전에도 증가했지만 앞으로 올해 내년에는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맥쿼리가 이제 2026년 그리고 내년에 이런 EPS 전망치도 굉장히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럼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일까요? 예, 맥쿼리 증권은 올해 이제 순이익을 202조 원, 202조 원이요. 예, 내년 순이익이 333조 원인데 올해 맥쿼리 증권의 순이익의 전망대로 하이닉스가 200조 원을 돌파한다면 아시아 기업 최초로 순이익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를 제치고 TSMC를 제치고 그런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막 바꿔야 하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심지어 TSMC를 제치고 세계 아시아 최대의 이제 우량 기업이 되고 아시아 최대의 뭐 시청이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겠지만 왜냐면 TSMC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40% 정도가 이미 ADR로 상장돼서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올해 만약에 ADR이 순조롭게 잘 상장한다면 SK하이닉스가 TSMC 제치고 순이익도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되겠지만 시총도 TSMC를 제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깜짝 그런 수요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게 좀 뒷받침을 해주는 거겠죠? 얼마큼이나 가격이 오를까요? 예, 그렇죠. 맥쿼리는 올해 1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상승해서 ASP가 평균 판가가 전분기 대비 70%.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ASP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70% 상승한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공이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수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전분기 대비 100% 상승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서 2에서 4분기 디램 가격 역시 추가로 50%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범용 디램 모두에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국한된 건 아니다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보다 초점을 맞추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HBM을 본다면 HBM은 내년에 지금보다 30%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엔비디아랑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를 협상하고 있는데 HBM4를 갖다가 700달러 정도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작년 여름에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 협상이 마무리됐다면 그때는 이제 기준이 50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전체적으로 이제 범용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역시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협상을 하면서 작년에 도장 안 찍었으니까요. 추가로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700달러 정도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30% 오른 가격에서 HBM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맥쿼리 증권의 전망입니다.
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을 갖다 폭발적으로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말로는 1,000억 달러 얘기했는 것이 되게 보수적으로 1,000억 달러를 갖다 예상을 하지만은 1,000억 달러 손실도 날 수 있어라는 것은 엄살인 거고 맥커리 증권의 전망에 따른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SK하이닉스의 전망은 엄청난 순이익을 갖다 거두게 되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했을 때 PER이 2.4배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디램뿐만이 아니라 여길 보시면은 낸드 가격 상승도 상당히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고요. 예. 여기 낸드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면 SK하이닉스가 낸드 기업, 낸드 분야에서 삼성전자에서 2등입니다. 디램 네. 말고 낸드에서. 근데 거기 또 다른 이제 변수가 무엇이면 SK하이닉스가 지분을 거의 한 25% 갖고 있는 키옥시아, CB를 키옥시아가 포함한 있네요. 지분입니다.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그럼 같이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 키옥시아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매출과 주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러돌아서 해가지고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의 관점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순위가 적용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역시 키옥시아의 주가 상승도 역시 순이익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궁금한 게요.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5% 가까이 좀 급락했지 않습니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뭐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엔비디아 주가 5% 내린 것은 전체적으로 원래 월가가 AI를 이해하는 것이 실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무엇이 그래서 엔비디아는 조건이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비디아랑 무관하게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커플링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좀 적을 거라 보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MSCI 그 한국 지수 중에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늘 장 마감 즈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약간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제어는 언제나 탑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그 MSCI 리밸런싱이 없다. 그래서 급락도 없다고도 동시에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